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미국이야 워낙 잘 사는 동네가 많지만 뭐니뭐니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비버리 힐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비버리 힐즈의 거대한 저택들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할 정도로 웅장하죠. 실제로 LA 지역에서 가장 큰 저택 15채 중 5채가 이 비버리 힐즈에 존재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저택 중 일부는 무려 1,500평이 넘고 거래되는 집값만 해도 100억, 200억이 훌쩍 넘는 건 기본이고요. 1,000억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다 보니 할리우드 배우들뿐만 아니라 재벌, 왕족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체 왜 미국 내에서도 유독 이 비버리 힐즈가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90210 이 숫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숫자 5개지만 미국에서는 이 숫자 5개가 엄청난 부와 지위를 상징한다고 해요. 바로 90210이 비버리 힐즈의 우편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편번호마저도 경제대국 미국 내에서 부를 상징한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인구 32,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비버리 힐즈는 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 부촌이 되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비버리 힐즈의 시작점으로 1830년대 스페인이 이 지역에 정착했을 당시를 꼽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 지역에 농업 공동체를 설립하고 농작물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등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스페인은 당시 이 지역을 란초 로데오 델 라스 아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상 농사를 짓기 시작했더니 이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너무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땅은 너무도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항상 따뜻해서 초기에 농업과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산타모니카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이 지역의 농업과 목축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물공급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은 1800년대 후반에는 리마콩 농장까지 시작되며 농업이 무척 번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농업 위주의 삶은 1900년대 들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부동산 개발이 시작된 건데요. 당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거든요. 기존의 농업과 목장이 있던 곳들이 하나둘씩 주택과 건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들 눈에 이 란초 로데오 델 라스 아구아스 지역은 너무나도 탐나는 지역이었어요. 날씨는 연중 따뜻할 뿐만 아니라 뒤로는 울창한 산타모니카 산맥이 버티고 있고 바로 옆에 푸른 바다도 존재했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입지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 지역의 부동산들을 하나씩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스페인어 대신에 비버리 힐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개발 회사들은 비버리 힐즈에 존재하던 농업과 목축업 용도의 땅을 고급 주택과 상업시설 그리고 로데오 드라이브와 같은 명소를 포함한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버리 힐즈는 1914년 별도의 도시로 편입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곳에 고급 주택 단지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06년 개장한 비버리 힐즈 호텔 때문인데요. 비버리 힐즈 호텔은 오픈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도 그럴만한 게 당시 미국에 흔치 않았던 무척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어진 호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전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들이 너도나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호텔은 이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셈인데요. 이는 이 비버리 힐즈 지역을 부와 사치의 대명사가 되는 일에 크게 기여했고요.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동산 개발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버리 힐즈를 찾아오는 부자들에 맞추어서 고급 주택가를 형성하는 것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유층의 유입 이외에도 비버리 힐즈는 한 가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바로 영화 산업의 성장입니다. 1920년대부터 비버리 힐즈 바로 옆 동네인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화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부터 시작해서 배우와 스태프 등 수많은 영화 산업 종사자가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 배우였던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메리 픽퍼드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비버리 힐즈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은 비버리 힐즈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윌 로저스, 톰 믹스, 존 길버트 그리고 모두들 아시는 찰리 채플린까지 비버리 힐즈에 집을 짓게 되면서 비버리 힐즈는 재벌들과 슈퍼스타들
투자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자연스럽게 지역 부동산 시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렇게 비버리 힐즈는 1900년대 중반까지 고급 주택 단지들을 중심으로 그 입지를 굳혀갔는데요. 그러던 1950년대 비버리 힐즈의 명성을 더욱 치솟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비버리 힐즈 북쪽 경계에 위치한 트루스데일 에스테이트가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거의 비버리 힐즈라고 봐도 될 만큼 서로 붙어있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비버리 힐즈처럼 처음부터 고급 주택 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도헤니 가족 소유의 대규모 부지였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 지역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개발업자 폴 트루스데일에 의해 고급 주택 단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트루스데일 에스테이트의 주택들은 비버리 힐즈 시의 건축 규정과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트루스데일 에스테이트는 비버리 힐즈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화려한 전망과 독특한 건축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사와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모두들 아시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프랭크 시나트라, 딘 마틴 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지역 개발 이후 트루스데일 에스테이트를 자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버리 힐즈의 명성과 고급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죠. 또한 이렇게 비버리 힐즈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버리 힐즈의 가치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때문입니다. 이 비버리 힐즈에는 성공한 사업가, 영화감독, 영화배우, 유명 단체의 회장 등 정말 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여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유명 배우가 비버리 힐즈에 살고 있는데 그 바로 옆집에 유명 영화감독이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즉 서로 이웃인 셈인데요. 그렇게 서로 길에서 자주 마주친다거나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요. 서로 영화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다음 작품을 정할 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맞은편 집은 영화 제작사의 대표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그렇다면 영화 제작사 대표와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배우까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웃끼리 하나의 영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영화계로 들긴 했지만 영화 말고도 수많은 분야에서 이웃 네트워크로 인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버리 힐즈의 인적 네트워크 또한 비버리 힐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버리 힐즈의 커뮤니티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끈끈해지고 단단해졌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더욱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비버리 힐즈는 자신들의 고급 주거지역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적인 건축 규제와 고급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비버리 힐즈의 전략이 이 지역의 가치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버리 힐즈는 건축 스타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미적 감각과 조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들이 전부 독특하고 개성있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이 고급 주거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버리 힐즈는 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급 주택단지답게 공간적인 여유와 사생활을 중요시하다 보니 고급 주택단지가 고밀도로 개발되는 걸 막고 주거지역의 평화와 사생활 보호를 위함인데 이러한 비버리 힐즈의 자체적인 노력들로 인해 지금 최고 부촌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지역 가치만 생각하는 모습은 가끔 주 정부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충돌을 꼽으라면 아마도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일 텐데요.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과거부터 상승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택의 공급을 늘리도록 도시들을 압박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주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비버리 힐즈만은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압박대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라도 하면 자신들의 독특하고 고급화된 이미지가 추락할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비버리 힐즈는 현재 모든 땅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저렴한 주택이 들어올 만한 땅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비버리 힐즈 측의 주장에 많은 단체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도 비영리 단체인 Californians for Home Ownership, 우리말로 해석하면 주택 소유를 위한 캘리포니아인들일 겁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는데요. 특히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주 및 연방주택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겟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아무래도 앞서 살펴본 비버리 힐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 단체는 비버리 힐즈로 하여금 캘리포니아의 주택법을 준수하게 만들기 위해 비버리 힐즈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해요. 그 결과 최근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비버리 힐즈가 아닌 이 단체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의외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비버리 힐즈는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앞으로 비버리 힐즈의 주택 공급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비버리 힐즈가 미국 최고의 부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부촌답게 그 스케일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비버리 힐즈가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부촌으로서의 이미지와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